오전에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신 분은 여러 차례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었고 그런 분입니다. 많이 아시죠? 이분께는 항상 첫 인사를 어떻게 여쭤야 할지, 어떤 말로 인터뷰를 시작해야 할지 여러 차례 인터뷰입니다만 항상 어렵습니다.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너무 상투적이고 좀 묘한 결례인 것 같고요.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도 되고요. 네. 저희 이광현 앵커님하고 또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면구함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배려와 인사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모쪼록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올해는 세월호의 아픔 그리고 진상 규명 이 작업이 힘을 받아서 모든 국민이 세월호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는 달라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페이스북을 꼭 뭐 뉴스같이 이것을 떠나서도요, 네. 매일 들여다봅니다. 예. 오늘은 가족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가족분들 중에 어떤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곤 하는데, 며칠 전 올 첫 포스팅이 아니었나 싶은데 1월 4일이었군요.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사에는 거의 간 적이 없다. 유가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면 모를까 자신들의 행사에 인사말이나 간단한 면말 와서 발언하라고 해서 초청하는 자리에는 간 적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정의당 올 첫 신년 인사회에는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정의당이 그렇게 홍보가 원활치 않고 신년 벽두부터 여러 가지 뉴스가 하도 폭주해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 좀 간략히 들려주실까요? 지난 연말에 저한테 좀 연락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이번 신년 인사회는,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은 장애인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또 빈민들,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이 사회에서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이 국회가 또 정의당이 올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가감 없이 요구할 것들을 좀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신년 인사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협의회에서도 흔쾌히 이제 응했고요. 그러면 세월호 가족분만 모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용산 참사 그 희생자 가족분들도 오시고.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나오셔서 간단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뼈 아픈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이렇게 듣고 또 수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다 그 얘기를 제가 뭐 이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특별히 좀 전했던 것은 특히 저희가 작년 여름에 국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좀 강조를 한 것은 물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도 의석수가 제가 알기로 한 5석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그 야당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좀 제대로 이루어내는 뭐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목소리 내고 특히 이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느낀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소리를 국회에서 정말 소신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세게 하셨어요?
이게 좀, 나름대로는 좀 세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기왕이면 세게 해야지 그런 자리가 의미를 획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조금 야생의 목소리다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달라,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긍을 해 주시고, 잘 세게 듣겠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월 13일 날 예정대로 총선이 이루어지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4월 12일까지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총선 선거 국면에서라도 세월호 문제가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음으로든 양으로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향후 구성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쓴소리를 강조하셨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매선키는 뭐 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일 것 같다는. 한 번은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아마 중요한 법안들을 좀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월호 입장에서는 특위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돼서 아마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말씀하시니까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그 홍역을 치를 때 새누리당 어느 의원의 발언 뒤끝이었나 유가족들께서 너무나 통한의 눈물을 막 흘리시고 몇몇 어머님들께서는 부르짖음에 가까운 절규 그리고 그날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유경근 위원장은 당시에는 아마 유경근 대변인 친분이었을 거예요. 유 대변인이 그냥 안경도 벗어제치고 퍽퍽 우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사진을. 그게 아마 그 국정조사 할 때였을 거예요. 맞다. 그런가 보다. 국정조사 할 때 그 방청석에서. 맞아요. 방청석이었어요. 아마 그 조원진 의원이 그 AI 조리독감 이야기하면서 좀 모멸을 주었을 때 아마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료하게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지금 국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짧지만 전제를 하고 작정하고 세게 말씀하셨다. 그 발언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국회가 우리 대표로 뽑아놓은 곳이고 우리 눈물 닦아주라고 해놓은 건데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퍽퍽 울렸잖아요. 어이없고 황당하게. 뭐 그런 일이 한 두 달 있으면서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새해 첫날 모시고 싶었는데 정치 뉴스 때문에 오늘로 조금 늘어졌습니다. 다음에 목포 MBC 언급을 물론 이제 세월호 보도에 관한 우리 전국의 모든 직업적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 기자들 포함해서 목포 MBC를 많이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는 늘 저도 반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팽목항에서 해온 유류품과 유품들을 전수 기록 조사하고 시민 봉사자분들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행사가 있었다. 요것을 전하신 걸 제가 읽다 보니까 지금 사망이 확인되고 신원이 확인되고 물론 시신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는데도 유류품이나 유품들은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이러지 못하고 있었나요? 왜 이것을 진도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시신 수습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잠수사들이 시신만 이렇게 수습한 건 아니고요. 유류품들도 같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직접 지켜보면서 정보 제공 받으면서 찾아왔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한 여름 정도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인양 막 할 때. 인양이란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누가 주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죠. 시신 수습 인계 후에 나온 것들 중에는 이전 분들 것. 그래서 이제 진도군청에서 이제 그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로 법적인 보관 기한이 이제 끝나요. 그게 법적 보관 기한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게 되면, 글쎄, 소유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정보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족분들에게 다 어떻게든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사진이나 이런 걸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닷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 변형. 이제 제 형체를 좀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족들이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떤 처리도 해야 되고, 열람도 공개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창고에다가 아무 처리 않고 그냥 보관만 했던 거죠. 그러면 더 썩어버리잖아요. 더 쉽게.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보관을 이제 바닷물에 오랫동안 있는 상태에서 이 가방 안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 간다고 이것저것 과자도 싸고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처리하지 않고 다 묶어서 그냥 그 창고에 넣어놨었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썩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서 봤더니 상당히 많이 좀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거 자기 물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하전의 어떤 조치라든가, 뭐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컨테이너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적치해둔 거군요, 적치. 예. 쌓아뒀다. 뭐 일손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저기는 있었겠습니다만, 세월호의 전 국민적 참사와 아픔 그리고 교훈을 생각한다면 늘 좀 옷깃 여미는 심정으로, 자기 집안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좀 다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그냥 도덕성에 호소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포 MBC 얘기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류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아용품이 상당히 많이 좀 확인이 됐다. 그래서 탑승객 명단에는 없었던 영유아의 탑승 가능성이 또다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한 대목이 있던데 집행위원장께서는 사견이시더라도 어떻게 이 보도의 규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적은 사실은 참사 초기에 또 나왔죠, 일부. 이미 나왔었죠. 젖병 이런 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경이나 해수부 쪽에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쪽에서 한 차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확인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얘기해서 이제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당시에 5살이었던 혁규 동생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걸로 혁규 동생이 그때 이제 오빠가 구명조끼 벗어줘서 나왔죠. 그렇죠. 지영이 지선인가는 나왔고 혁규는 못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이가 가장 어렵다고들 보통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물품들이 있어요. 훨씬 어린. 이렇게 뭐 턱바지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게 5살짜리 아이가 쓰기에는 조금 너무 어린 물품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턱바지는 보통 한두 살, 두세 살.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죠.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늘 하나 찾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이제 오늘 전화 연결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세월호 특조위가 잘 돌아가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또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올해 내에 어떻게든 잘 마무리돼야 하고 인양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당위론적인 건 잠시 젖혀둔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이 되는데 안산 단원고는 왜 다른 학교들 보통 2월 중순 하순에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한답니까? 1월 중에 한다면서요? 왜 그렇대요? 원래 학교가 이렇게 1월 초에 잡았던 이유는 이제 빨리 졸업식을 하고 현재 저희가 이제 4.16 교실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어떻게 꾸리고 싶다. 그 교실을 이제 졸업식을 하고 나서 그 교실을 정리하고 이제 수업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죠.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잡았던 건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난달에 그 교육청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학생 유가족 희생 학생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실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졸업식이 끝나더라도 뭐 교실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내년도에 신입생들,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이 수업할 공간을 새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서도 일단 졸업식을 해놓고 뭐 학교 일부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모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유가족들의 뜻이 경기교육청에 의해서 받아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교실을 현 상태에서 당분간 유지 보존하는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합의를 한 거고요. 당분간. 예.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4.16 교실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거냐는 일단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고, 그보다 앞서서, 학교와 교육청이 이 단원고등학교에서 실행할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방안이 나오고, 그 과정 중에 주변의 시민들과 또 가족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이 교실을 어떻게 유지 보존할지에 대한 답은 같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완전히 거부당했다거나 또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서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직은 아니군요. 예. 다만 2학년 학생들이 쓰던 그 교실은 추모의 공간으로 아무튼 교실 그대로 보존을 하기로 했으니까 새로 2학년이 될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은 어떻게든 마련은 돼야 되겠네요. 예, 그건 뭐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학교 내부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새로 짓지 않더라도요. 예. 새로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가능한 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교육청이 잘 결정해서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곧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지금 이제 이 4.16 교실을 이제 추모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예, 추모의 공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4.16 교실을 보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서 계속 추모하자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에서 추모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예. 그 교실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보존하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예, 그 이유는 추모는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예, 그래서 4.16 이후에 이 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새로운 교육을 시킬지, 예, 이것들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런 4.16 이후에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행할지, 특히 단원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실행을 해나갈지, 를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문제가 원활하게 잘 풀어지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육을 진행을 하는구나, 시작을 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그걸 기반으로 교실과 관련된 문제는 새롭게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점은 분명히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교실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만 그냥 추모만 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사람들 잘 찾지도 않는 곳에 그냥 그렇게 모셔두는 공간이 아니라 가슴은 아프지만 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4.16 교실이 단원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그 아이들의 그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켜본다라는 의미로만 보지 마시고 이곳이 바로 다시는 그런 교육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곳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출발점으로서 기능하게 하자. 예. 그리고 졸업식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셨고 살아 돌아온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또 졸업식이니까 축하할 자리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공표를 안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섬세한 배려에 또 한 번 제가 머리가 숙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부 오해가 있어가지고 한 말씀 좀 밝히고 싶다 이런 대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전체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학교에서 하는 단원고등학교 졸업식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 원래 계획은 우리 희생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졸업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명예 졸업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졸업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의 명예 졸업식이지만 우리 75명 생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졸업식이죠. 진짜 졸업이에요.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우리 4명 아이들하고 선생님 2분이 못 돌아오셨는데. 네, 미귀환자. 그분들을 놔두고서 저희들끼리 먼저 아무리 명예 졸업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 내에서는 이미 일찌감치부터 그런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그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 예. 사실 그런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그런 의견들을 일찌감치부터 표명하기 시작을 하면 이 75명 생존 학생들은 저희가 볼 때에도 가능한 한 최고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물론 그런 뜻을 아닌 것을 충분히 알겠지만 졸업식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아이들도 좀 그렇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색하고 막 서로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은 이미 갖고 있었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고요. 예. 어차피 그 졸업식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만 거부하는 거거든요. 명예 졸업식.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연히 우린 졸업식 거부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네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있었는데 이 졸업식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러겠죠. 졸업식을 하냐, 안 하냐,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나, 안 하냐, 아니면 거부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 졸업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과정 중에 특히 근래 들어서 그 졸업식 날이나 또는 졸업식 즈음을 해서 뭔가 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네. 그래요.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이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잘못하면 졸업식 불필요한 오해 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게요. 특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생존 학생들이 정말 축복받으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또 훼손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밝혔죠. 아이를 가슴에 묻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고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참 별별 일들로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네요. 예, 사실은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별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원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님도 좋은 분이고 그러셔서, 굉장히 이 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알아서 잘 풀고 처리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어쨌거나 졸업식 문제에 대해서 저도 풍문으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이해해보고 저러다가 아니다, 이건 그냥 직접 육성으로 정확히 듣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현철이, 영인이, 다윤이, 은화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과 양승진 선생님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이 학생과 선생님들이 오실 때 그들이 무엇이라도 찾아서 이제 미귀환자는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명예 졸업식은 가능할 거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아직도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생존 학생 75명의 학생들은
어떻게든 축하받아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의 장으로도 되기를 바래서 그동안 그런 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제 인식할 수 있고 학교를 떠나고 졸업식이라 한들 세월호 가족 그리고 단원고 같은 동창이라는 것은 뭐 없어질 수 희박해질 수 없는 사실일 테니까요. 뭐 영희 졸업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뭐 받아들이긴 싫지만 어쨌든 영원히 단원고등학교 2학년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단원고등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로 영원히 좀 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또 선생님들과 모든 학부모님들 또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좀 그러한 뜻으로 단원고등학교를 잘 지켜주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을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졸업식 당일날 단원고등학교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론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취재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다 좋은데 거기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떠한 행동을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는 게 이 생존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한 좀 정제되고 좀 절제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라도 좀 누가 될까봐 당일날 졸업식을 하더라도 저희 유가족들 부모님들은 학교에는 절대 가지 않기로 지금 약속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도 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는 이 세월호 참사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그런 입장에 있는 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가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모든 분들이 다 돌아오실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수 있어야죠. 기다려줘야죠. 그건 마땅한 도리인 거고요. 그렇죠. 집 나간 새끼 가족이 안 돌아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잠을 못 이루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6분이나 못 돌아오고 계시는데 빨리 이렇게 막 정리하고 치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못되게 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아프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역사회고 또 가깝고 집과 가깝고 아이들이 머물렀던 공간이고 하니까 더 그렇겠죠. 새해 초여서 일부러 특조위 활동 원활한 문제, 인양, 그리고 책임자 문책 및 처벌, 이런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얘기는 일부러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바라는 바가 나머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 우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강건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한 심장으로 아이들 일 마무리 짓고 세월호 천사들 영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영별하고 안식을 빌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같이 호흡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진짜 인터뷰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의 빅 뉴스는 뭐니 해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공식 발표입니다. 핵탄두 소형화 근접, 핵실험 지점 폭발구 1m 이하로 줄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국은 북한이 중량 1톤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500 내지 600kg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핵융합 무기인 증폭 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도 무게를 줄이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6일 첫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보 자산을 동원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정밀 감시 분석하고 있다. 정보당국이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폭탄을 만들었는지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핵 개발 기간을 고려할 때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무엇을 코멘트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는 저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그리고 관련 파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파악 또는 획득했으리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또 획득했다고 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정보 공개 같은 것은 이루어지긴 힘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장 큰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의 관건일 것이다라고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누누이 강조되어 왔는데 평양시 용덕동 고폭 실험장 폭발구, 그러니까 입구자죠. 폭발 지점, 폭발 장소 입구의 크기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이미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니냐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1989년 용덕동 고폭 실험장의 폭발구 크기를 최초로 포착했을 때는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서 폭발구 크기가 4m였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후인 2001년에는 이게 1.5m로 줄었고 그 몇 년 뒤는 1m 이하로 줄어든 것이 포착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오늘도 당연히 1m 이하로 지금 관측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기술 완성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확실한 반증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무슨 정치적인 의미의 해석이나 자전 인수격의 이런 것은 누가 되었든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차이점이랄까요? 지금 오늘이 네 번째 핵실험인데 1, 2, 3차는 수소폭탄이 아니었는데 이번은 수소폭탄이라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보자면 물론 아시다시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모두 핵무기입니다. 다른 점은 폭발력을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로 나뉘는데 원자가 쪼개지거나 결합하면 질량이 변하면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죠. 아마 여기까지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을 폭발로 연결한 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은 핵 분열을 이용한 것이고 수소폭탄은 그것과 반대로 핵 융합을 이용한 폭탄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원자폭탄은 일본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른바 뭐였죠? 이름이 그 영화에도 나오고 있는데 빅보이였던가요? 미군 공군 조종사에게 떨어뜨리면서 그런 말 했죠. 빅보이. 애칭이라고 했다는데 핵폭탄이 어떻게 애칭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과 비슷한 10에서 20킬로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최소 수십 배, 통상 한 수백 배 정도 강한 1메가톤 이상의 위력을 갖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분석 내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력, 폭파했을 때 위력은 어마어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폭탄은 기폭장치로 핵분열 원자탄을 사용하지만 수소의 동위 원소인 삼중수소 그리고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 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 분열 방식의 원자 폭탄보다 그래서 파괴력이 수십 배, 수백 배 클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물론 최대한 서둘렀을 수도 있고 자기들의 외교력, 군사 외교력의 지렛대 카드로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했을 겁니다. 실험 일자도 당연히 중요한 아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였을 텐데 아마도 5월 달에 열리게 돼 있는 7차 당대회가 아닐까 하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7차 당대회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 총선거 같은 정치 일정이긴 한데 우리보단 훨씬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 요번에 7차 당대회 소집하면 이게 36년 만에 소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 과정에서의 균열 또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오늘 핵실험은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외, 국제,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고 내부적으로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핵 보유 국가 중에서도 수소폭탄까지를 실험에 성공시키는 나라다라는 자존감 이런 것들 대뇌 고추용의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이 시점, 이 시간까지 확실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댓글을 전혀 소개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소통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내일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진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